안녕하세요. 코치원 플러스 박상용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두 번째 영상을 또 찍고 있는데요. 제가 토요일날 멀리서 초기 상담으로 오신 어머님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그 어머님이 과연 멀리서 저한테 올 수 있을까 없을까 많은 고민을 하면서 결정을 하셨던 것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많이 치료를 받으러 다니진 않았지만 이렇게 아이가 어느새 초등학교 2학년이 되고 문제가 계속 그대로 있다라는 것을 본 순간 또 다른 어딘가를 가야 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더 이상 내 아이가 실력 없는 치료사들에게 하나의 실험체로서 그냥 한번 해보는 대상이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더 이상 그런데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마 어느 정도 치료센터를 좀 다녀보시고 9살, 10살 정도 되는 초등학생을 키우는 어머님들이라면 아마 이 어머니가 똑같은 말이 입에서 몇 번이 나올지,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이 인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치료센터에서 원장님들이 뭐 우리 센터에는 인지치료를 해줍니다, 뭐 학습치료를 해줍니다, 아니면 내가 합니다, 내가 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치료도 했는데 뭐 인지치료 학습치료도 다 가서 배웠는데 못할까요? 저희 센터의 선생님들 이것저것 다 많이 배우는 아주 유능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엄마들한테 설득을 해서 결국은 진행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만큼 실력이 있었느냐 뚜껑을 열어보면 결국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수없이 많이 실망을 하고 나가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어머님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더 이상 실망하지 않고 아이가 정말 이렇게 좀 위로 성장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어디 있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갈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원장들을 보고 치료사들을 보다 보면 분명히 가진 능력들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예전에 해왔던 그대로 그냥 쭉 그냥 젖어들어서 하는 그런 아주 나쁜 습관을 가진 치료사들이 현재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전체 비중으로 봤을 때 거의 8, 90% 가까이는 예전에 쉽게 배웠던 방법을 10년, 20년 가까이 쓰는 치료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죽했으면 그들도 그렇게 그것만 하고 있을까라고 한 번쯤 제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처음에 누구에게 배웠고 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까지 그 길을 걸어왔느냐라고 했을 때 거의 대부분 그냥 우연찮게 치료사라는 직업을 갖게 됐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 그냥 운이 좋아서 센터를 하게 됐고 또 그렇게 센터를 하다 보니 규모를 키워서 좀 이것저것 해주면 좋겠다 하는 한 단순한 마음에서 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저도 같은 센터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안타까운 부분은 어쨌든 센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온다. 그럼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신들만이 최적화된 서비스가 뭘까? 좀 전문성을 더 업그레이드하는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정말 시장 바닥에서 이것저것 갖고 와서 다 파는 식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가장 언어치료사, 그 다음에 이 놀이 사회성 그룹 하는 선생님들, 가장 많은 치료센터 원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포지션들이죠. 언어치료사들 중에 상당히 많이 있고 또 놀이치료사에서 뭐 사회성 그룹 전문이라고 소문났는 그런 치료사들 중에 또 원장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제가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아이가 어느 정도 초등학교 고학년이 돼갔을 때 그 사회성을 갖추고 자신들이 언어 치료해준 방법으로 과연 대화가 이루어지느냐, 안 된다는 거는 아마 이미 10년 전에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도 방법을 몰랐어요. 그리고 정말 가르쳐 보려고 해도 결국은 내가 안 따라주니, 생각을 해보자 해도 안 하니 결국은 안 됩니다라고 결국 내 탓을 하면서 끝냈어요. 그렇게 10년을 그렇게 오죽했으면 그냥 계속 이것도 더 시켜보는데 기다려 봤는데도 안 되네. 어떻게 보면 안 되는 방법들을 10년 동안 확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가면요 시한폭탄하고 똑같죠. 왜냐,
그들도 이제는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FI를 배우러 오는 치료사들이나 원장들의 비율을 보면 아무래도 언어 치료사들이 상당히 많은 거고요. 놀이치료사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이게 접근 방법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인간이 뇌에서 어떻게 사물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그것을 처리해서 말로 표현하고 글로 나타내고 행동으로 취하느냐, 아주 이런 복잡한 과정을 가르는 중재를 단순히 아이들과 그냥 사회성을 길러준다고 놀아주고 이런 식의 그냥 아주 가볍게 수박 겉핥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는 이게 접근해서 따라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배우러 오셨던 분들 중에도 이래 놀이치료 하셨던 분들은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언어 치료 하신 분들은 어쨌든 언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겠다고 하지만 이게 그동안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중재라는 걸 접하지도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딱 하려고 하면 이건 진짜 되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계속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천천히 해나가고 다져가고 모르면 빨리 오픈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자기 것으로 만들고, 이게 학습의 기본인데 그런 학습의 기본을 한동안 놓아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직업은 치료사고 원장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냥 먹고 살려면 뭐든 닥치는 대로 지금은 해야 돼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엄마들이 이제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근데 뭔가 좀 의심하기 시작하고 고민을 해봐요. 굳이 이 코로나 시국에 내가 또 가봐야 될까? 내가 좀 이렇게 해봐야 될까? 근데 가면 간다고 뭐가 나아진 게 있을까? 이제 엄마들이 모든 패를 다 들고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결국은 실력밖에 없다라는 거죠. 코로나 사태가 2년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치료사들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왜냐? 많은 교육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교육들이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해서 안 했다고, 안 만들어지니까 못 배웠다고 하면 돼요. 치료사들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정말 교육받으러 안 다니니까 돈은 아주 벌었을 거예요. 하지만 실력은 더 떨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특히 인지치료, 지금 어디를 가든 하는 것들은 너무나 형편없고 저잡스럽고, 아니 이거를 서울대 나오고 막 이대 나오고 막 어디대 대학원까지 나왔다는 사람들이 그걸 펼쳐놓고 아이한테 시키고 있다. 뭐 수도권에 이름 있는 무슨 치료 대학원에 있는 뭐 그런 과를 나왔는데 시키는 게 정말 그냥 서점에서 가서 돈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것들 가지고 쩔쩔매고 있다. 저는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왜 이렇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들이 너무 이렇게 차원이 낮은 수준으로 가고 있느냐, 저는 이것들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머님들도 이제는 좀 내 아이가 더 이상 실험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완전히 그쪽이랑 인연을 끊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이제 정석대로 가셔야 돼요. 그 정석을 가지 않으려고 그러고 자꾸 편법을 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어떻게든 막 그렇게 남들보다 좀 쉽게 가고 돈을 어떻게든 적게 해서 가겠다. 근데 이미 너무나 많은 길을 돌아섰고 너무나 엉뚱한 데다가 돈을 막 버렸어요. 그것들 돌아보면 너무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겠죠. 근데 그거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진짜 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그 안에서 배워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수많은 엄마들과 원장과 치료사들이 수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는 혼란스러워하는 거고요. 그 수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 이기고 지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관여된 수싸움에 관여된 사람들은 다 불행한 거예요. 원장은 어떻게든 엄마들을 이것저것 더 하게 시키려고 했지만 나중에 보면 치료센터가 성장을 안 해요. 치료사들은 원장이 주는 대로 먹고 살려고 막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실력은 없고 나이는 이미 40대가 넘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돼 있어요. 엄마들은 어찌됐든 그렇게 말하는 것들에서 쫓아다니다 보니까 아이하고 같이 뭔가 해본 게 없어요. 아이는 그런데 쫓아다니면서 어느 순간 가만히 손 놓고 있었어요. 이렇게 모두가 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이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고, 결코 쉽게 넘어가는 건 없어요. 계단은 한 계단씩 올라가야지 몇 층이라도 몇십 층이라도 올라갈 수 있지, 갑자기 두 칸, 세 칸, 한 번에 10칸 점프를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도 또 10칸을 점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정말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치료사들 어려워요. 대우도 열악하고 아이들은 점점 심각하게 오고요. 원장들은 뒷짐지고 앉아서 케이스만 방에다 집어넣어주고 하라 그래요. 자, 이런 현실 속에서 언제까지 그렇게 치료사들이 주는 케이스만 받아먹으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진짜 뭔가 치료 분야에 뛰어든 이상 나한테 온 아이들이라도 제대로 뭔가 변화시키려고 내 전문성을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것이냐, 지금은 후퇴할 것이냐 아니면 전진할 것이냐,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그냥 별 볼 일 없이 시간만 때우고 죽치고 버티는 사람이 될 것이냐. 근데 결국은 이렇게 2, 3년만 더 버티면 치료사들은 정말 형편없는 치료사들이 더 많아지게 되고, 엄마들은 역으로 점점 더 비싸도 더 실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는 현상이 바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3, 4, 5년 동안 빈둥빈둥 놀다가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신을 업그레이드 못한 치료사들은 이제 치료센터가 문을 닫아버리면 결국은 어디든 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자꾸 제대로 배워라, 시간이 걸린다, FI는 정말 인지치료의 가장 중요한 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려면 정말 자기 이름을 걸고 열심히 해서 가야 된다 라는 거예요. 센터의 이름을 보지 말고 그 치료사의 이름을 찾아갈 정도로 실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많은 어머님들이 저학년, 초등 저학년 어머님들이 안타까워하는 부분은 학교를 보내면서도 시간을 내서 센터를 간다. 근데 센터에서 해주는 치료들의 수준이 별 볼 일 없다. 아이의 사회성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너무나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많이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굳이 왜 저런 것까지 저렇게 애를 붙잡고 1년, 2년씩 데리고 시키고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어찌됐든 보면 한심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막 석박사학위가 있다고 홈페이지에다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놔요. 그리고 막 경력이 있다, 뭐 했다, 막 오만 쓰레기 자격증을 다 보여놓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저는 점점점 그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별 볼 일 없는 치료사들이 어쩌다가 한번 운 좋아서 보여주는 그런 기적에 휩쓸려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좀 이제는 다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다니기 시작하고 있고요. 물론 뭐 아주 비싸고 그러면 비용적으로 고민은 많이 하시겠지만, 망설이고 고민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더 빨리 방향을 잡고자 해서 나름 아주 상위권에 있는 그러한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을 찾아다닐 거다. 그러한 움직임이 올해 점점 더 많이 생길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데서 선택을 받지 못한 치료사들은 점점 더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그러한 치료센터나 원장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또 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 아주 날 매섭게 또 지켜보고 또 판단 내려서 가셔야 될 부분인 거예요. 다른 치료는 뭐 모르겠어요. 하지만 FI는 정말 그냥 뭐 자격증 하나 들고 와서 하겠다고 설치는 사람들한테는 가지 않는 게 맞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나도 이 정도 경력이 있는데 왜 못하겠냐. 하지만 그렇게 중재가 만만하진 않아요. 그리고 다른 데서 이미 망가져 온 아이들, 인지구조상 망가져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오는데, 그런 아이들 제대로 자기가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고 수정해 나갈 수 있느냐, 그건 본인이 더 잘 알아요. 왜냐, 본인도 또 그런 아이들을 또 만들었고 또 그렇게 돌고 있거든요. 그런 데를 돌고 돌아와서 저한테 왔을 때 봤을 때는, 야, 어떻게 나름 인지도가 있다는 센터에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지? 저는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무리 몰라도 이렇게 모를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FI를 지금 현재 배우고 있고 이제 시작하고 있다. 그러면 정말 제로에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배워줬으면 하고요. 섣불리 치료 비용을 올리거나 그런 무모한 짓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솔직하게 실력이 아직은 쌓고 있는 중이다라고 오픈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지 않고 마치 FI를 대단하게 오래 한 것처럼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엄마들은 몇 달만 지나면, 아니면 한 2달만 돼도 그냥 냄새가 나요. 이거 약간 사짜 같구나 라고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FI 트레이너로서 방향을 잡는 거고요. 제발 엉뚱한 짓 해가지고 멀쩡한 아이 망치는 그러한 짓들은 좀 안 해줬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좋은 도구를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은 정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 줬으면 합니다. 치료사들, 특히 인조치료사들은 앞으로 FI 아니고서는 어디 가서 뭘 하기도 어렵고 채용을 해주지도 않아요. 그런 점에서 가장 필수적인 자격증이 됐어요. 그렇다면 정말 어디서부터 배워야 되고 누구와 함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 자기 전문성을 끌어올려야 될지 지금은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지 단기간에 유행처럼 돈을 뽑아먹겠다? 그건 이미 20년 전에도 그렇게 한 치료사들이 있었고요. 10년 전에도 있었고요. 또 그런 선생님들이 가만히 있다가 또 시들해지면 또 다시 나타나요. 현재 지금 그렇게 나타나는 치료사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분명히 그런 사람들과 선을 그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런데 갔다 온 엄마들은 어쩔 수 없어요. 거기에서 해주는 것들이 길들여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고 제가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중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수박 겉핥기식으로 나는 FI를 끝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끝낸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한 어머님이 내가 아는 어떤 아이가 7년을 했다? 7년을 했다라는 것은요, 7년을 했으면 거의 FI 단계에 많은 부분이 끝났어야 돼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은 그 해줬다라는 그 원장은요, 고급 단계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애 데리고 장난친 거예요. 아이가 아주 심각한 아이였대요. 근데 그나마 7년 가까이 했는데 FI가 나아진 것 같대요. FI로. 그렇다면 그렇게 심각한 아이가 조금 나아졌어요. 근데 만약에 정말 주 1회가 아니라 중간에 띄엄띄엄 빼먹거나 그러지 않고 꾸준히 주 2회든 3회든 2, 3년을 했다면 훨씬 더 나았을 거예요. 근데 그냥 편의상 FI라고 해주면서 머리치료하고 놀고 그룹하고 놀고 이렇게 해서 7년을 채운 거예요. 그걸 FI로 7년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죠.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제 이게 FI를 가장 오랫동안 한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왜 이런 못된 짓들을 할까라는 거죠. 혹시라도 이 유튜브를 보고 아주 예전에 배운 선생님들은 그냥 다시 새롭게 배우세요. 그리고 책은 못해도 4, 5년 안에 배웠다. 나 근데 FI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재교육 한 번이라도 제대로 받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고요. 4, 5년 정도 받았다 그러면 이제는 자격증을 갱신해야 될 때가 됐어요. 과연 나는 자격증을 갱신하고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것들이 치료사들이 아주 숨어서 하고 숨겨서 하고 제대로 지킬 것을 안 하고 있으면서 나는 FI 중재를 하고 있다. 이런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있어요.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만 정말 좋은 것을 이렇게 나쁜 쪽으로 쓰면 정말 다급하고 절박해서 도움을 받아야 할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은 엄마들이 돌아선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엄마 아이는 점점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나 또 비일비재하게 또 일어나고 있어서 조금의 주의를 주고 싶고요. 정말 FI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 정말 정석대로 갔으면 좋겠고요. 또 내 아이에게 시키고 싶다. 그러면 정말 어머님들 최고한테 가시고 정말 최고에게 배운 선생님들 꾸준히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 사람들 보여요. 그냥 그 사람들이 보이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블로그 하면서 헛짓거리하고 막 말도 안 되는 고상한 척 안 해도 돼요. 그래도 보여요. 그 사람은. 왜냐 그 한 명을 데리고 하고 있어도요, 주위에서 다 지켜보다가 그래도 이 사람은 어느 정도는 열심히 하고 있다, 해주고 있다, 찾아오게 마련이에요. 근데 전부 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블로그에다가 막 사진 올려서 뭐 하고 있고,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다 뻘짓거리들, 헛짓거리들 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다시 배우러 다니고 다시 쫓아와서 뭔가를 물어보고 해야 돼요. 근데 안 해요. 그러면서 애들한테는 왜 안 하냐고 그래요. 이게 기가 막히고 웃긴 일이에요, 사실. 저는 그래서 인지치료사들에게 정말 뼈를 깎는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아이들의 지능을 올려준다라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고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수도권에서 인지치료하는 선생님들, 학습치료하는 선생님들, 그거 하고 있는 것들 다 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있으면 애들 인생 아주 망치는 거예요. 완전히 진짜 못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아이들이 엉망진창이에요. 초등학교 4, 5, 6학년만 되면 회복 불능이 돼요. 그런 아이들 저한테 오면 정말 저도 고통스러워요. 너무나 안 되거든요. 그렇게 망쳐버린 사람들이
FI를 배운다고 해서 갑자기 나는 FI 중재를 한다? 이런 말 하는 것도 너무 웃기고 아주 가식적인 겁니다. 제가 이렇게 쓴소리를 하는 것은 FI가 점점 많이 알려지고 있다. 그러면 정말 엄마들이 제대로 찾아가야 되는데 헛다리 짚듯이 엉뚱한 데 가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내 아이가 마치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그냥 실험체 같은 느낌이 든다. 근데 이런 것들이 쌓여가면 엄마들은 우울해지고 불안감만 생기고 자꾸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게 되고 아이들을 자꾸 외부로 노출시키는 것을 꺼려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집안의 엄마와 아이만 갇혀버린 현실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런 동영상을 찍게 되는 거고요. 좀 길게 내다보고 가셔야 되고 좀 깊이 있게 다뤄야 되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치료사 엄마들이 빨리 가져야 될 마인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FI는 정말로 지금 현재 치료센터에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어설프게 배워서 대충 해서 정말 이 좋은 것들을 그냥 흐지부지 뒤로 팽개쳐 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간절한 바람이고요. 얼마든지 제대로 배우고 싶으면 엘코를 찾아오고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물론 뭐 경제적 여건이 안 돼서 나 혼자 해보겠다. 그러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걸 인정하고 열심히 혼자 책을 사서 보고 열심히 해보세요. 그렇지만 다 팽개쳐 놓고 도구집만 풀자고 달려드는 그러한 아주 멍청한 짓들은 좀 안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정말 제가 멍청하다고 하는 것은 진짜 너무 아무 생각 없이 도구질을 막 아이한테 들이밀고 하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 애들이 하느냐? 안 해요. 이미 망가져버린 인지구조에서는요, 정말로 선생님이 원하는 그러한 반응은 잘 나오지가 않아요. 엄마들도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최고를 찾아가라는 거고 정말 좋은 사람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다른 껍데기는 보지 말고요. 이게 제가 요즘 계속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쓴소리는 들으시고요. FI를 할 생각 있다 그러면 정말 허튼 짓 하지 마시고 어리버리 트레이너한테 가서 배우지 마시고요. 최고의 트레이너에게 와서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4년 5년 뒤에는 정말 떵떵거리며 중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